할머니 기억이 많이 나는데, 신문 작업을 하게 된 것도 할머니 때문에 하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는데, 할머니가 노점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놀래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갔더니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비슷한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뭘 파는가 싶어서 보니까 뭐 흘러간 노래 같은 거. 레코드 판이 많이 있어요. 그게 낡아가지고 뭐 형편없는 레코드 판들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불경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판소리 같은 것도 있고. 나는 이제 그 당시 판소리를 집에서 쭉 듣고 있었는데 천수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있대. 근데 그 빛이 발해가지고 천수경에 빛이 발해가지고 연두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왔어. 불경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오디오로 이제 들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스님이 이제 연부를 쭉 하는데 연부는 뜻이 없어. 무슨 금강경이라든지 반성경 같은 거 이런 건 뜻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제 뭐 모르는 소리만 계속 이제 연결이 쭉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김수환 주기경이 비녀를 꼬고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모습이 똑같아집니다. 그만큼 할머니 못생겼어요. 여자치고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원래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도안에서 살게 됐는데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출가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신도안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신도안은 척박한 땅이라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생각한 것이 뽕나무 밭을 하면 뭐 되겠다 싶어가지고 뽕을 잔뜩 심었어. 뽕을 심으니까 이제 누에를 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누에 치고 뽕밭이 이제 번창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큰 직주공장이 됐어요. 충남에서 제일 큰 직주공장이 됐어요. 거부가 된 거지. 할머니가 부지런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절에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절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일한다고. 일하고 이제 나가던 놈, 내가 이제 할머니 애를 미니까 이제 또 버릇 신학까지 따바지가 돼서 이제 나도 간사하고. 그래서 할머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긁을 때는 항상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긁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리운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친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교 신자면서도 절에를 안 나갔습니다. 절에 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 항상 연물 같은 것을 이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성물 비슷한 걸 해서 뭐냐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천리를 내다보는 눈. 그걸 가지게 됐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서울에 있는 고모님이 오시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야. 서울에 있는 고모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날 저녁에 서울에 있는 고모님이 이제 오는 거야. 그 할머니가 다 알아요. 뭐 고모님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 세상 돌아가는 걸 호랑이 다 아는 거야, 할머니가. 그게 이제 도의 경지인 것 같아. 할머니 그렇게 됐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가 이제 신문 용지로 이제 받았는데, 그때 뭐 인쇄소, 제본서 이런 게 다
그6.25 사변 폭격마저 다 없어졌어요. 교화를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화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데 줘야 되는데 도시 사람들은 억지로 책으로 이제 뭐 재본해서 이제 교화를 줬는데 시골은 종이를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딱지처럼 접어가지고 이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큰 종이입니다. 하얀 종이에 이제 뭐 국어도 있고 뭐 산수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걸 펴놓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뭐 그 낙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큰 종이. 낙서도 하고 호작질도 하고 딱지처럼 접어가 딱지도 치고 별짓 다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가 돼가지고 이제 없어졌지. 그런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 그런데 75년도에 이제 신문 지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작품이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국민학교 2학년 때 신문 용지를 받아서 거기다 호작질하고 시커멓게 된 거. 그것이 또 올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필밖에 없어요. 연필밖에. 그래서 연필이 필기구거든. 연필 사려면은 뭐 화방에 안 가고 문방구에 가서 연필 사지 않습니까? 필기구에 필기하는 필기 도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물감이 아니고 필기 도구였습니다. 내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한 사람은 김그림 씨입니다. 김그림 씨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데 한국 현대 미술전을 대구에서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전람회를 대구 백화점에 있는 미술관에서 한다는 얘기 듣고 대구 백화점에 갔습니다. 김그림 선생님 작품 보려고 갔는데 김 선생님 작품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 벽에도 없고 바닥에도 없고 화가 이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욕을 막 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여기를. 툭 치면서 이제 바닥을 탁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바닥을 보니까 김그림이라는 명패가 바닥에 작게 김그림 명패가 붙어 있어. 그 밖에 명패가 붙어 있으면 그 앞에 작업이 있어야 돼. 작업도 안 보이고 명패만 붙어 있는 거야. 난 김그림 선생님 작업을 주부면 안 하는 줄 알았어. 그 어깨를 툭 친 놈이 이제 누구냐면 황현욱이었습니다. 그 황 선생이 대구에서 처음에 활동을 했어요. SD 멤버였고, 황 선생이 바닥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이제 김 선생 작품인데 뭐냐 하면 김그림 선생이 마른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바닥을 싹 닦고 마른 걸레를 그냥 던져놓고 가면 그래도 걸레라도 걸레가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걸레조차도 가지고 가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황 선생한테 듣고 그 수견해 줬어요. 그래서 작품이 없는 전람회. 나는 좀 게으르고 느려요. 그래서 나는 부지런한 짓 잘 못해. 저걸 작품이라면은 얼마든지 나도 작품할 수 있겠다. 자신이 확 생기는 거야. 신문을 긁어도 작업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막 긁습니다. 개념 작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념 작업이 어떤 겁니까? 난 개념 작업이 어떤 건지 몰라. 뭐 스몰 라지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물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연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 작업하는 거, 그것을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때는 연필조차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개념 미술을 한 거예요. 머리 굴려서 하는 거. 스물라지 같은 거. 그 와이어라고 하는 작업은 어떤 거냐면 철선, 공량을 했기 때문에 미싱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량에 항상 철선이 있었습니다. 철선을 9개를 이렇게 9개를 가지고 와서 공량 철선이 있으니까 공량 있는 철선을 9개를 가지고 화랑에 가서 그 9개를 그냥 모아가지고 바닥에다 놨습니다. 놓고 그 중에 철선 하나를 약간 그 끝머리 낚싯줄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약간 들어 올렸어요. 한 3cm 정도 들어 올렸는가. 그래가지고 그 낚싯줄 끝을 천정에 핀으로 이렇게 딱 시켜버린 거예요. 8개 철선은 그냥 이 깔려, 한 개가 이제 한 3cm 정도 끝부분을 빌려가지고 이제 달리는 거. 그 작품입니다. 그것도 기존의 조각이 아니거든. 아주 새로운 작품이고. 왜 철선이 붕 떠있는지 그건 잘 몰라, 나도. 그냥 9개의 철선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좀 떠 있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본 거지. 그런데 비평가들은 항상 그럴 때 그 작품에 이익을 묻는 거야. 작가들은 이익 같은 거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감으로, 느낌으로. 아, 저기 작업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냥 작업을 해 나가는 거지. 비평가처럼 무슨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진 거. 그리고 이제 그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 일단 단어 같은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 철선이니까 철선이 지나갔으니까 드로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때 의자 작품, 의자, 그건 이제 의자 작품 하려면은 내가 의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립 도서관에 가니까 의자가 있대.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좀 써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써도 된대. 그래서 이제 의자를 깔아놓고 테이프로 이제 테이핑했습니다. 8개를 쭉 모아놓고 이제 크게 이제 테이핑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의자들 그 개개를 테이핑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업도 보면은 의자가 더 냈지만은 의자도 내 의자가 아니고 내가 돈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화랑에 있는 의자 그냥 테이프만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되게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는 그 의자에다가 신문이나 이런 거 얹어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실컷 그리는으로 이제 무엇을 얹어놨다는 거. 신문 얹어놨으면 신문, 또 가방을 얹어놨으면 가방 이렇게 실크로 이제 인쇄를 한 거. 그게 이제 벽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시장에 보면 박예수가 있어, 박예수가. 아주 낡은 박예수, 다 떨어진 박예수, 너덜너덜. 이제 그런 박예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시립도서관 화랑한테 저 박에서 저걸 내가 써도 되느냐고 물어봤어. 써도 된대. 그래 박일세를 가지고 와서 안경을 더 이제 꼽았어요. 장미꽃 같은 거 그런 거 꼽아도 되는데 박일세가 뭐 헌박에서 이제 낡은 박에서 그래서 안개꽃을 이제 잔뜩 꼽았거든. 꼽고 이제 그냥 안개꽃을 손을 툭 쳤어 이렇게. 툭 치니까 이제 꽃이발이 널지대 밑에 전장 바닥에 널진 거 가운데 한 두세 개 정도를 그냥 백목으로 체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도서관 화랑에서 전라요. 일례 때 내 작품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문지문 그건 4개를 벽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문 작업은 이제 그 전시 때 이제 처음 이제 발표된 겁니다. 사람들 신문 작업을 보고 놀래가지고 (75년이) 나한테 없었다면 내가 작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나한테 아주 중요한 연대인데 왜 중요하냐면 75년도에 한국 실험작가전이 대구에서 열렸고 대구 현대미술제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다 이제 대구에 오게 됐어요. 걔들이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대구에 와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미술대학 나와서 뭐 취직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싹 모여가지고 빈둥거리는 거야. 그거 보니까 뭐 이강수 또 뭐 박형기 이런 애들이 계속 빈둥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강수가 참 똑똑했는데 75년도에 또 이제 현대미술제나 한국실험작가전 그 전람회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 영향을 받아서 미술이 어떤 것이냐 알게. 내가 말하는 미술은 현대미술입니다. 근대미술이 아니고 현대미술이에요. 이강소는 AG 멤버였고 서울에서 AG 멤버로 이제 대구에 내려왔었고 황현욱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SD 멤버였습니다. AG 멤버를 다 불러서 있었고 강소가 현욱이 SD 멤버를 다 불러와서 이제 미술 그 대구 현대미술제가 만들어졌고 AG 멤버하고 SD 멤버만 불러도 큰 전시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성 작가들, 뭐 박수호나 뭐 윤영은 같은 그런 김창렬 선생 같은 그런 기성 작가들도 이제 참가했지. 큰 전람회가 됐어요. 굉장히 큰 전람회가 됐습니다. 미술 공부도 많이 됐지 내가. 근대 미술 하는 사람들은 현대 미술 할 수 없어요. 미술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리고 새 미술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현대 미술이에요. 캔버스에 물광바이오 칠하면은 근대 미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강소가 이제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대구에서 현대 미술제 할 때 사과 갖다 놓고 장사를 했거든. 사과 장사를 했거든. 사과 장사 하면서 이제 소주병도 갖다 놓고 해서 술도 팔고 이랬어요. 그럼 물감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나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집에 있는 윷을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하는데 윷 6개를 화랑에 갖다 막 던져버린 거야. 윷이 4개인데 윷 6개를 던져버리면은 윷을 놓을 수가 없겠습니까? 윷놀이는 룰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돼. 6개 가지고 윷을 하려면. 그래서 나는 윷을 던진 것이 룰을 다시 만들어 보라. 룰을 만들어서 윷을 넣든지 말든지 해라. 아무도 이제 그 룰을 못 만들더라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76년도부터 이제
그 신문지를 신문지 지운 것을 화랑연락한테 그렇죠. (75년도) 그 당시 이제 대구에서 이제 현대미술제 이런 거 하게 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연필밖에 없어. 그래, 연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보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호약질하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연필 가지고. 그래서 연필 가지고 신문을 지우게 됐어. 그래서 이제 신문 지우는 게 시작이 되는데, 신문을 지우니까 신문을 이제 볼펜으로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필로 지어야 됩니다. 볼펜은 딱딱하거든, 촉이. 모나미 153, 그 유명한 모나미 153. 한국 사람은 모나미 153으로 이제 거의 필기도구로 쓰는 게 이제 모나미 153입니다. 나도 작업을 모나미 153으로 이제 신문을 긁었어요. 긁으니까 신문, 볼펜 촉이 딱딱하니까 신문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다 칠하고 나면 너무 너덜너덜해지니까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 흉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연필 가지고 덧칠해서 지웁니다. 연필 가지고 덧칠해서 지우면은 흑연으로 이제 덮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벽에 이렇게 걸어봤더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연필 작업이. (70년) 그 신문지 모노크롬 작업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낙서한 거, 그것이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신문 작업을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느냐면은 197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작업을. 이후관 선생이 75년부터 이제 대구에서 현대미술제 하면은 이후관 선생이 이제 참가로 이제 대구에 오시고 있는데, 이후관 선생이 그 당시 참 순수했습니다. 그 눈빛 같은 거 보면은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눈빛,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후관 선생님 보고 있으면은 작품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후관 선생님한테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작품을 이제 걸어보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한국에서 걸어보고 이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일본에 가서 걸고, 이제 그런,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박소호 선생하고도 별로 저러가 없고, 이후관 선생하고도 저러가 없고, 내 작품이 얼마나 평범한 거예요. 연필 가지고 그냥 문제 좀,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작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앙대방당일 겁니다. 앙대방당에서 이제, 앙대방당에서 이강조도 앙대방당이 내고, 나도 앙대방당이 내고, 대구에서 이강수하고 내가 선정이 됐고, 서울에서 이제 많이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서울에서 선정이 됐지. 오픈하는 날 손님이 없을 줄 알았어. 오픈 시간이 되니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와서 작가들이
내가 다 합니다, 그 작가들. 그 일본 어떤 작가들이 있다 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 다 기억합니다. 다 한 사람도 안 봐도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전람회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75년도에 이제 신문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 76년쯤 됐는가? 그때 이제 덕수궁에서 전람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박서보 선생 작품이 있고 신문섭 선생 작품이 있고 그게 제일 좋은 장소예요.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이거든. 부지런히 서울 달려가가지고 신문섭 작품 옆에다가 이제 그걸 붙여놨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나카라 유스케라는 비평가가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일본 교토에 있었습니다. 나카라 유스케가. 한국 현대미술을 일본 소개하겠다 이제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작가를 선정하러 왔어요. 나카라 유스케가 그 전시를 보니까 뭐 시커먼 작품이 있거든. 자세히 보니까 신문을 막 치는 게 있거든요. 선정이 됐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 전시했느냐면은 7월 말에 전시했어요. 7월 말 같으면 더워서 사람들 다 피서가고 동경시장이 텅텅 비었어요. 피서철이니까 다 피서가 없어요, 동경. 그래서 그 많은 차들이 안 다니고 그랬습니다. 77년도 긴자에 있는 센트럴 미술관. 거기에서 이제 한국 현대 미술 담연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 작품이 이제 선정이 돼서 나하고 뭐 박서보, 뭐 윤영은 이런 사람들 다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뭐 이완도 들어가 있고, 이완 선생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쟁쟁한 분들 작품들 쫙 이제 선정이 됐는데, 거기 내가 이제 끼었지. 한국에서 전람회, 한국에서 만약 그 외국에 나간다고 작가를 선정한다면 내가 선정이 틀림없이 안 됐습니다. 나카라 유스케 외국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내 작품이 선정되는 거지. 일본에서 전시를 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그 왜 이제 그 단면전을 했느냐면은 앞에 있던 전람회들 뭐 5개의 뭐 현색전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뭐 작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뭐 이동념이라든지 허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작가일 겁니다. 뭐 신색전 그것도 반응이 좋았는데 한국 현대미술 단면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작업하고 틀리니까 다르니까 일본 작가들이 막 뒤로 그냥 놀래 자빠질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나는 갔더니 또 어기를 팍팍 치는 거야. 돌아오니까 일본 작가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난 한국 사람이 치는데 일본 사람이 말이 안 통하거든. 반갑다고 이제 어깨를 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그 현대미술 하는 놈인데 일본 대표하는 그 작가입니다. 전람회를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전시회가 일본에서 뭐 계속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 77년도에 한국 현대미술 단면전을 하니까 이제 노마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노마가 이제 그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 한국말로 편지를 써서 보내왔는데 실존주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내 작품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노마한테 이제 부탁해서 이강수하고 나하고 이제 79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 무라마스 화랑에서 이제 개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나가라 유스키가 왔어요. 이미 이제 그 내 작품은 이제 그 한국 현대미술 단면전에서 봤기 때문에 와서 얼마나 친절하게 그 안내를 하는지, 책도 자기가 쓴 책도 나한테 한 권 주고. 99년도에 광주 비엔날레를 광주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작품을 가지고 이제 벽에다 걸었거든. 그때 나가하라 유수계가 왔어요. 광주 비엔날레를 보러 왔는데 내 작품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야. 그게 기억이 나지. 동경에 가서 전람회를 했는데 동경에 신문에 한국 현대미술 크게 나가고 한국 현대미술 나도 크게 나왔습니다. 동경에서 영자신문으로 이제 발간되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읽어보면은 이브 클라인이라든지 또는 폰타나 이런 사람 다 나옵니다. 내가 치우는 작업을 할 때 루치오 폰타나 때문에 지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었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이제 루치오 폰타나를 의식하면서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캔버스를 면도칼로 푹 찢어놓은 건지 그런 걸 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야, 이 폰타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종이에다가 물감을 칠해놓고 물감이 완전히 마르면은 뒤집어가지고 종이를 샌드페이퍼에 다 문지릅니다. 문지르면 종이가 이제 없어지거든. 샌드페이퍼 가지고 이제 종이를 문지르니까 종이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물감 덩어리인다. 흐르르하게 찢겨진 물감 덩어리만 남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폰타나를 극복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 실제로 해보면 아주 재미없는 작품밖에 안 됩니다. 도저히 뭐 부끄러워서 뭐 전시장에 가다 걸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이제 물감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작가들은 안 합니다. 작가들은 작업이 되겠다는 어떤 느낌, 이게 뭔지 있어야 되지. 무슨 비비행가처럼 무슨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폰타나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 작품을 하기 전이니까 참 오래됐죠. 70년대 초에 이제 그런 작품을 하다가 이제 신문 작품을 넘어오면서 이제 폰타나를 이제 극복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을 심은 겁니다. 79년도에 상파울루 비엔날레가 있었는데 그때 작품은 갔었는데 나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전람회가 있어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형기가 그랬지. 박형기가 대구에서 박형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형기가 상파울루에 갔습니다.
박경기가 이제 내 작품을 그러는데, 박경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그러는지 그걸 이제 박경기가 쭉 얘기해 주는데, 뭐 어떤 작품이 걸리고 어떤 작품이 이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건 다 압니다. 신문을 올려놓고 지으면 신문을 주는 작업이 되고, 신문 용지를 올려놓고 지으면은 이제 시간을 지운다든지 또 날을 지우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뭐 방법은 같습니다. 그냥 얹어놓으면은 상에 얹어놓으면은 그냥 손이 가서 그것을 지워요. 그것이 뭐 습관이 돼가지고 안 지우면 안 되지. 지우는 거 괜히 지루하게 보이는데 안 지루합니다. 지울 때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다 들어가면서 지우면 안 지루해요. 그래서 한 계절을 넘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연필로 씌우면은 또 좀 번질거립니다. 흑연으로. 번질거리면 그게 또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연필로 안 지우고 그냥 볼펜으로 지운 거 그대로 놔두는 작업도 있어요. 그리고 연필로 지우더라도 그 세월이 좀 지나면은 또 흑연이 광택이 좀 없어져요. 오래 두고 이제 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앞면만 지었습니다. 앞면만 지어서 작업이 됐는데 80년대가 되니까 민중미술이 막 이제 나타나면서 내 작업 같은 것이 좀 조용하게 됐어요. 80년대 민중미술 생기면서 나는 이제 은퇴했거든. 딴 작업을 했습니다. 물감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했는데, 물감 작업을 해도 나는 색을 잘 안 써요. 색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뭐 검은색, 흰색만 있으면 물감 작업이 되대. 왜 앞뒤로 지었느냐면은 그 민중미술 때문에 이제 쏘였어요. 그리고 다른 작업 하다가 이제 하는데 신라 갤러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최 선생님 신문작품 가지고 전람회 하고 싶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 신문작품 내가 많이 했거든. 하자. 신문작품 가지고 전람회 하면 그 작품 안 팔리는 작품 고객을 했는데, 자기가 다 사겠대. 그것을 자기가 안 팔려도 사겠대. 하자. 그래서 해보니까 지질이 변해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신라에 전화해서 작업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공에서 또 전람회 하자는 거야. 신라에서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시공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품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인쇄를 해서 벌써 미리 보냈대.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양면 작업을 했지. 그때부터 양면 작업이었어요. 양면 작업하니까 겨우 이제 작업이 되는 거예요. 90년대 이제 양면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양면 작업뿐만 아니고 이제 신문을 바둑판 무늬처럼 이렇게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고 해서 접는 작업도 했습니다. 신문을 접기도 하고, 양면 작업하니까 이제 다 긁어도 작업이 되대. 그래서 넉점을 긁어서 작업이 한 면으로 하면 안 돼. 밀도가 안 나와요. 밀도가. 70년대는 그 밀도가 나왔는데
지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밀떡을 못 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포기했는데 그래서 양면을 줘본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작업이 됐어요. 시공갤러리, 대구 시공갤러리라고 있었는데 시공갤러리에서 이제 나를 선정해가지고 파리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주대 이태가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을 또 볼펜으로 새카맣게 찧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찧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얻게 됐지. 그래서 난 뭐 삐약이 안 가도 좋다. 나 대신 이거 출품하고 내 자꾸 신문지니까 뭐 신문지 갖다가 네가 걸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이태가 다시 이제 뭐 비행기표를 또 만들어 주대. 그 겨우 이제 파리 갔더니 삐약에 갔더니 작가도 뭐 자기들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이제 이거 후진데 줘도 뭐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끄트머리 제일 후진데 줬어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보려면은 삐약 다 보고 끄트머리 작품이 걸렸으니까 다 그 전시 다 보고 이제 겨우 이제 내 것을 보고 그때 이제 내 거하고 이영배 작품하고 같이 이제 걸려 있었는데 시공에서 그때 최병수하고 이영배 이 두 사람 작가로 데리고 갔거든. 이영배 작품도 시커먼 거고 내 것도 시커먼 거거든. 이영배 수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품이 시커멓습니다. 둘 다 시커먼 작품을 갖다 놨거든.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반응이었느냐면은 앞에 본 것은 다 쓰레기다. 뭐 피카소도 이거 다 있어요. 마티스 뭐 다 앞에 있는데 앞에 보면 다 쓰레기고 진짜는 여기 있다. 나다르더라 신문 지은구나. 뭐 그 이영배 작품 이런 거 그게 좋다는 거야.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할머니거든.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신문 갖다 놓고 찧었어요. 그때 처소연도 틀어놓고 그냥 찍은 겁니다. 신문을 씌우면은 나다라다란 신문이 돼요. 딱딱한 볼펜으로 씌우니까 볼펜에서 나다라다란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작품은 나중에 이제 파리에 가서 그렇거든. 파리 무슨 아트페어에 이제 걸었는데 파리에서 이제 여자들 아주머니들이 이 작품 참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아프다는 거야. 말라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말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프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아픈가 하면은 너덜너덜해졌으니까 신문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아줌마들 보니까 이제 아프게 전달이 되고 전람회가 휘약이었습니다. 그 파리 전람회가 휘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휘약이 신청했는데 그 계속해서 이제 휘약이 나갔어요. 붓을 제일 좋은데 제일 중앙에 붓을 딱 주대. 휘약 같은 전람회 프랑스에서 하는 전람회는 하기 전에 벌써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휘약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휘약 언제 하나 할까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예약을 해서 그 자료도 이제 어떤 작가가 어떤 것을 낸다는 거, 그 무슨 팜플렛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그 시공에서 만들었는데, 팜플렛을 보고 다 예약으로 이제 내 작품을 산 것들이 좀 있고,
또 현장에서도 팔리는데, 현장에서 팔리는 게 뭐, 어떤 게 팔려 나갔느냐 하면은, 얼마나 너덜너덜한 게 팔려 나갔느냐 하면, 제일 너덜너덜한 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때 이제 관장이 오광수 선생이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내 작품을 걸었는데, 어떤 놈인지 와서 작품을 손을 댔는지 건드리는지 못되게 찢겨졌어요. 내 것은 액자를 못합니다. 찢겨져 있는데 그 찢겨진 상태가 너무 얼마나 절묘하게 이제 찢어놨는지 괜히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 팔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이제 보내왔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내온 작품을 뜯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납작하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작품이 납작해진 거야. 내 건 납작해지면 안 됩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 높이가 한 1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 그 1cm를 무시하고 그냥 납작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작품 다 베려놨어.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내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팔았습니다. 그때 액자를 내가 안 만들었어. 그 미술관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페인팅을 했는데, 페인팅도 나는 뭐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칼라 없이 하는 거. 그것이 내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 없이 하니까, 칼라를 써더라도 적게 씁니다. 뭐 이런 건 거의 칼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붓질하고 붓질하면서 노는 거지. 이런 게 질 때까지 노는 거예요. 색깔 없는 걸 하다가 또 색깔 있는 걸 또 해보니까 색깔 있는 것도 작품이 돼. 색깔이 있으면은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그거 칠해버리면 그것도 재밌어. 그래서 빨간색 가지고 작업하면 빨간색 가지고 놀고, 푸른색 가지고 작업하면은 또 그래 가지고 놀고, 무색으로 작업하면은 무색으로 놀고, 그런 것이. 그냥 뭐 검정색하고 흰색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색이 안 보이는 거죠. 난 물감작을 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발표할 때는 신문 작업, 나는 신문을 주는 작가로 알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걸 원해. 신문 작업을 원하지. 물감 작업을 보자. 이런 소리 한 사람 없어요. 발표는 대구에서 이제 개인전할 때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에는 별로 발표 안 했습니다. 80년, 그 무채색 같은 이거 비쌀 겁니다. 형상 같은 건, 형상. 어떤 게 형상인데? 형태가 있고 형상이 있는데, 어떤 게 형상입니까? 꽃은 형상입니까? 형태입니까? 꽃은 형상이죠. 장미꽃은 형상을 가지고 있죠. 장미꽃 그 특유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죠. 눈, 코, 이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목이 있고, 가슴이 있고. 그런 거 형상이라. 형태는 사각 형태, 육각 형태, 지학적인 것을 형태라고 말합니다. 형상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작업에는 형상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노는 거고, 이제 또 불 같은 게 있으니까, 붓이 집에 있거든, 이런 거. 이런 붓들은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쓰던 붓들인데, 저런 붓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취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페인트점에 가서 이제 페인트를 사니까 이제 뭐 수성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싸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막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저 올해 실적이 나서 다시 이제 신문지고 하는 거. 전라면은 좋은데 작품에 대한 그 이야기도 뭐 어떤 사회하고 이제 관련 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비평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 잘 합니다. 그 유지시대의 무슨 뭐 그 언론을 지은 거다.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얘기 나와요. 뭐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뭐 작품 일단 나가면은 뭐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뭐 유신 시대의 뭐 그걸 지은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얼마나 좋습니다. 작가는 작업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유신 시대의 언론을 지었다. 비평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작업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면서 이제 신문 지운다든지 그렇게 지우지 뭐 그런 뭐 유신시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운 거 아닙니다. 신문 용지를 내가 봤어요. 신문 용지. 신문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하고 신문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가로가 80cm 정도 되고 세로가 한 54cm 정도 되는 거. 그것이 모나리자인데 모나리자하고 주기 거의 같습니다. 신문은 84에 54, 84 곱하기 54. 이것이 내 작품의 규격인데 신문 용지는 그 규격을 뛰어넘은 거거든. 너무 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m, 20m 이것이 이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10m를 어떻게 지었느냐? 신문 지은 거 같은 방법으로 지었는데 신문 지우는 거는 이거 지우는 건 똑같습니다. 지우는 것은 테이블 위에 이제 신문 용지 얹어놓고 이제 지우는데 다 지으려면 한 계절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문 용지는 신문은 지울 것이라도 있죠. 화제를 지으면 되니까. 신문 용지 백지거든. 그럼 무엇을 지웁니까? 시간을 지우는 거예요. 시간을 지우고 세월을 지우고 날을 지우고 그런 거지. 그럼 뭘 지울까요? 그래서 신문 용지를 놓으면서 이제 뭐 지우는 거야 뭐 화제 지우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신문 지어 나가지만은 신문을 지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걸 지우고 시간을 지운다든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뭐 그런 영향도 별로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 용지를 내가 본 거예요. 어디서 봤느냐면은 벼룩신문이랑 요즘 벼룩신문이 없어졌죠. 벼룩신문 사에 가니까 이제 신문 용지를 찍대 그거를 그래서 벼룩신문을 산 것이 아니고 신문 용지 자체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작업을 했어요. 진작품을. 신문 주위 80cm거든. 요즘은 이제 신문 용지가 80cm로 된 신문 용지, 신문 두루마리가 있고 또 160cm로 된 두루마리 종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거 하려면 160 갖다 놓고 작업하고 그래서 작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 흔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띄입니다. 옷걸이 같은 것이. 옷걸이가 뭐 고급스러운 옷걸이도 아니고 그냥 뭐 철사를 쉽게 코팅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 그것이 이제 세탁 옷걸이인데
볼펜 정도의 가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목걸이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구해가지고 쳐사니까 막 구부리니까 종이도 구부리면은 막 펴지듯이 이게 얼마든지 막 펴지는 거야. 그래서 철사를 이제 구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부려가지고 작품을 그걸 이제 쌓아 올린 거. 그것이 이제 옷걸이 작품입니다. 그것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쓰는 거지요. 옷걸이 같은 것도 뭐지? 옷걸이가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그 작업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옷걸이가 몇 개 있어.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옷걸이 같은 거, 옷걸이 같은 데 시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돼. 미술 하려면 미술을 버려야 돼. 어떤 미술, 옛날에 했던 미술 다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걸이나 뭐 의자나 뭐 바게트나 뭐 신문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나한테 미술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미술은 근대 미술이 아니고 무슨 형상을 그린다든지 그런 미술이 아닙니다. 현대 미술이거든. 현대 미술은 근대 미술을 버렸을 때 미술을 버리는 사람이 현대 미술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미술을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대신 신문이 나온 거지. 신문이 나오고 무슨 의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미술을 안 버렸으면은 어떻게 그런 걸 만들겠어요? 가장 흔한 재료를 작업하는 게 이완선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거든요. 작품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설명을 초월한 상태에서 작품이 나오지. 설명에 붙들리면 작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설명을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작업은 많습니다. 어떤 게 하고 싶으냐면은 이제 재료를 갖다 놓고 보는 사람이, 감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와서 작업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한 것을 벽에 걸면은 작품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작품이 없어도 돼요. 작품이 없어도 되고. 작가가 김근일 선생님이 와서 그냥 뭐 바다가 쭉 걷다가 나가도 작품이 돼. 앞으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방법이 있고, 쟤는 제가 사는 방법이 있고, 또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는 뭐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쭉 살거든. 그런 작업하다가 그냥 늙어서 죽는다든지, 병이 나서 죽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젊은 작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생각, 해주고 싶은, 자기대로, 자기식으로 살다가, 자기식으로 작업하다가 그냥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